자, 세 번째, 박근혜의 그 남자, 그 여자. 세 번째는 누굴까요? 남자 두 명이 나왔으니까 여성 한 분이 등장할 때가 됐는데, 과연 누가 등장할까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최순실이군요.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최순실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고 검찰 네. 소환 조사도 받고 이제 뭐 구속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순실이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했답니까? 자기는 뭐 계속 경호관한테 물어봤대요. 네. 구속이 될 것 같냐? 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구속될 것 같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물어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미안한 심경을 밝혔다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이익을 취한 거 아니에요? 불법적 이익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미안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순실이 혼자서 한 거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종 전 차관과 그 법정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라를 꼭 집어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VIP는 그런 분이 아니다.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할 분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본인의 딸을 지원했다는 걸 방어막을 치기 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 때문에 어쨌든 탄핵까지 당했으니까. 두 번째는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를 더 얘기하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오게 되면 미 교수니까 같은 구치소에서 만나지 않을까 얼굴을. 그랬을 때 이제 뜨악할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만났지만 뭐 오고 가고 물론 격리해서 그 구치소에 하겠지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혹시나 마주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보기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 얘기 보면서요 최순실이 대통령님과 구치소에서 만나면 어떡하냐 걱정한다는 이 얘기 듣고서 이런 게 걱정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치소에서 만날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최순실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하고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이 말이 민간이 최순실이 아무리 돈 받아도 뇌물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면 공범이 되느냐? 따라서 그 신분범에서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이 뇌물이나 직권남용이 성립하면 최순실도 이게 공범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무죄를 받으면 최순실도 무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운명 공동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서는 같이 있어도 절대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범자는 번호가 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절대 변호사 면회도 시간이 격리돼요. 근데 이제 다만 혹시 박 대통령이 구속돼가 같이 재판받으러 오다 보면 호송할 때는 잠깐 볼 수 있겠죠, 차 안에서. 그리고 사실 재판받으면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서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는 참 나빠요. 그런 면에서. 뭐냐면 나빠요. 아니, 정말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법정에서 아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와주려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머릿속 생각은 뭐냐면 나도 무죄야.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이 살고 싶다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그렇죠. 네, 둘 다 살려고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최순실 씨는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안고 가야죠. 내가 다 했고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순전히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어찌 하지를 못해요. 본인이 다 했다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본인 살겠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빠요. 지금 법률적인 문제나 말씀하셨으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처음 이제 소환될 때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검 안에 가가지고 실제로 조사받을 때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김치볶음밥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걸 또 재미있게 영상을 또 만들었거든요. 영상 보고 싶으시죠?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운동팀을 발표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네. 지금 영상으로 봐도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종잡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연기를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네. 예. 그걸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얘기는 사실 최순실 씨가 직접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고 옆에 주변 인물을 통해서 듣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접 하는 말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 네. 주변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말도 솔직히 저는 안 믿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냥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형량을 좀 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비껴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얘기는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조사받다 말고 식사부터 하시죠. 그러면 김치볶음밥 찾았답니다. 나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참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에서 김치볶음밥 주세요. 그러면 또 김치볶음밥 줍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 수사를 하는데 지금 저분은 네. 최순실 씨는 계속 묵비권이에요. 특검에서 아무 얘기도 맞아요. 안 하겠다 나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수사의 스킬인데 네. 아 점심 뭐 드시겠어요? 저희가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보통 그냥 알아서 주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김치볶음밥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밥 잘 먹고 네. 다시 조사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아유 이제 묵비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말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평상시 그러니까 특검에 가서도 네. 자기 얘기하고 딸 얘기할 때는 말 잘하다가 조사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김치볶음밥 찾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청하고 조사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을 닫는 예. 아주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었지. 사실 최순실 씨 입을 열어야 되니까 일반 국민이 옆에 있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 최순실이요 특이한 아주머니로 통했답니다. 정말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자, 네 번째 그 남자 그 여자의 네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 사태 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한때 언론에 막 많은 조명을 받다가 사실 이제 관심에서 약간 비껴난 분위기도 해요.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여자군요. 여성이군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곡기 끊고 귤. 서 변호사님, 네.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곡기를 끊고 식사를 안 하고 귤만 계속 귤만 먹는다면서요. 귤만. 저는 이게 아마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네. 왜 곡기를 끊고 귤만 드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게 그 귤이 개인적으로 사서 아마 귤만 계속 드시는 이렇게 거예요. 더듬으세요. 저도 이게 좀 너무 이상해서 처음 들어보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27일간 단식하는 거 있어요. 네. 교도소에서. 네네. 근데 저는 곡기를 끊으면 아예 끊는 거고 단식 투쟁. 네네. 아니면 이게 뭐 먹는데 왜 곡기를 끊고 귤만 드시는 거는 아니, 그거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의도가 아니고 네. 심리적인 건데 네, 제가 우리 그 조윤선 전 장관도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예. 화려했던 삶 속에서 구치소라는 거는 들어가 그 한번 보신 분들은 좀 네.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밥이 넘어가거나 뭐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막 속에 본인은 또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밥은 못 먹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귤이라도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장관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초기에 들어갔을 때 구치소에 네. 5분마다 한 번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몇 시냐고? 네. 교도관에게. 네, 교도관에 5분마다 한 번씩. 강박 증세잖아요. 그만큼 강박 증세. 불안한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분은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 밥도 못 먹는 것 같아요. 구치소 밥이 본인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네. 탕수육 시켜준다고 했는데 짜장면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탕수육 시켜준다고 검찰 조사 그랬는데 때 검찰 그랬죠. 조사 나 그냥 때. 자장면 먹겠다. 네, 이유가 뭔지 네. 아세요? 뭐예요? 구치소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후였대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이 네. 이재용 그 부회장을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났대요. 네. 그러면서 조언을 해줬답니다. 뭐라고요? 페트병 2개에다 물 잘 담아서 네.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들고. 아, 페트병에다 네, 물 담아서 운동 안행이 없으니까. 예. 그래야 체력이 중요하다 구치소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뭐 사실 그분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거의 귤로만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귤만 먹다 보니까 그냥 살이 쪽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는데요.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저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구치소나 감옥에 갔을 때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교도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암 선고를 받은 사람과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구속이 되어야만 했을까? 구속이 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잘 못한답니다. 우리 암 선고 받을 때도 비슷한 심리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를 내다가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우울증.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김종 전 차관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몇몇 사례가 있는데요. 신건정 국정원장의 경우가 딱 그 사례인데 구치소 들어가서 구치소 소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30분씩 매일 조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조교. 그러면서 심리 상태를 좀 안정을 시키면서 굉장히 감옥에서 생활을 잘했다 그렇군요. 이런 평가가 있고요. 네네. 송길승 SK 회장의 경우에는 네. 너무 그런 면에서 절제를 잘해서 네. 재판관조차 존경할 만한 피의자다 이런 말을 아, 했었다고 합니다. 존중할 만한 피의자. 이게 양쪽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양쪽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부인이요. 아니, 남편이요. 남편이죠. 죄송합니다. 네. 남편이 박성엽 변호사잖아요. 그래갖고 구치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아마 접견이 가능한 시간인가 보죠. 그러니까 풀로 매일같이 남편이 찾아가서 같이 곁을 지키면서 예. 조윤선 전 장관 지금 변호인이 또 남편이잖아요. 이 박성엽 그렇죠. 이게 그 변호사. 남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편이 그런다고 김앤장 해요. 소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변호인이 한 10여 분이 넘고요. 네. 저는 아까 이게 귤 이야기 했는데 제가 20년 저도 변호사를 했는데 네. 저는 교도소 저기 곡기 꺾고 긁는 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 저는 처음 봐요. 아. 주로 왜냐면- 근데 적응을 잘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만나보시잖아요. 저는 밥을 못 익숙함 먹고 이렇게 좀- 하는 걸 네. 처음 보거든. 조윤선이 너무 힘드니까 아마 이런 예.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